무슨 사건입니까? 쉽게 믿을 수 없었죠. 왜냐면은 지금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냐 말하기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요. 이게 뭐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뭐 사천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사실 특히 이런 고등군사 법원장관과 뇌물 사건이 엮인 이런 건 초유의 일이죠. 우리 군의 최고 법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죠. 이 법원장은 현역 장성입니다. 그런데 이모 법원장이 군납업체에서 1억여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와서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죠. 왜 하필 지역의 작은 어묵회사 또 중소기업의 어묵회사가 고등군사 법원장에게 뇌물을 줬냐. 제 회사는 1974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수산업에 오직 한 길로만 정진해오고 있습니다. 어묵을 만들어서 제조, 가공,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원래 주인은 사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정만규 사천시장의 공장입니다. 이 어묵 공장이라는 곳이 사천에서는 사실 꽤 튼실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 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줬고 그 아들이 여기서 뇌물 사건을 해서 회사가 망해버린 거죠. 그 기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면서 직원 100여 명도 순식간에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이 회사 대표가 이동욱 고등군사 법원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내용인데 사실 중간에서 이 장 씨라는 인물이 이 돈을 건넸던 거죠. 예, 뭐 계좌를 통해서 돈을 건네기도 하고 또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이 내용을 제보하면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된 거죠. 실제 장 씨는 이동욱 고등군사 법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텔레그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장군이자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모 준장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납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군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걸 도와준 건 아닌지 조사를 벌인 건데요. 정희석 씨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구수산의 대표입니다. 정희석 씨와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사실 친구 관계입니다. 장 씨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고도 본인이 줬다고 증언하면서 사실 뇌물죄가 성립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최고 제보자에게 주는 이 공익 제보자상을 그때 장 씨가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지역의 어묵회사를 하면서 왜 그 이동욱 고등군사 법원장에게 뇌물을 줬나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친구를 통해서 이걸 줬지? 그 사람을 입사를 시키지 마라. 그 사람이 좀 그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사장님한테 기띵을 했대. 근데 했는데 그걸 좀 안 들었는가 봐. 그 사람만 입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기라 하더만. 사실 이 장 씨는 이 뇌물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 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작은 어묵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른 거는 사실 뭐 기사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사건이지만 뇌물 사건은 달랐죠. 군, 경, 금 모든 이 관계기관들이 다 그 수사를 받았고 또 옷을 벗고 하면서 완전히 뭐 어떻게 그 일대가 다 쑥대밭이 됐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의 또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 정희석 씨를 만나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되다 보니까 오롯이 저 혼자서 이렇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그래서 뭔가 외로워서 나눌 데가 없는 상태에서 저랑 같이 있던 친구한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뭐 나서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고마우니까 저도 장 씨를 많이 의지했던 이 정희석 씨가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회사의 그 자회사 대표의 자리까지 앉히게 되고 또 본인이 진행하던 장례식장 사업이 있었는데 무려 뭐 50억 가까이 든 이 장례식장 사업의 대표 이름으로 장 씨를 이렇게 앉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제 이름으로 계약할 거였어요. 당연히 그건 뭐 상식인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제가 저쪽에 이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정희석이는 이제 또 아버님도 계시고 워낙 이제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네가 계약한다고 그 병원 원장님한테 이제 나서게 되면은 전세금을
이제 42억이 아니라 60억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그리 지금 바꾸려 한단다 계약을. 그러면 그래 뭐 이로 계약해도 결국은 뭐 주식 회사는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어차피 그 지분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 해라.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마음을 사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정희석 씨가 가는 장소는 모두 다 장 씨가 따라갔고 특히 뭐 지역 유지들 모임이라는 이런 것도 초대가 된 거죠. 나있던 몇몇 친구들이 저보고 늘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제가 잘 친하게 지내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유라도 이서가 니 잘 조심해라. 옛날 니 진짜 니가 몰라서 그렇다. 그 친구들 말이 안 들은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만구수산이 있고 거기에 그 유통과 그다음에 영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MG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MG 리테일의 대표가 장이고 회계 담당자로 자신의 이제 천원댁을 입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가 같이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그 빼돌리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제 수고비 쪽으로 이제 줬고 그 받은 돈을 받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배를 타고 희석아 내가 모든 거 다 니 진짜 포기하고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뭘 포기한단 말이고? 뭐 장례식장이면 뭐고 나 아무것도 내가 안 할게. 희석아 내 하나만 좀 살려주라.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돌변합니다. 네가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해. 니도 죄가 많아. 니도 와. 뭘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그랬노? 희석아.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망구수산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뇌물 사건이 터지는데 직원들조차도 되게 의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구속돼야 될 사람인데 사장님이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도 살리도 못하고. 법원에서 정희석 씨는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횡령을 덮기 위해서 기획징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장에서는 최종의 수익자가 누구냐 그걸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사의 대표고 결국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친하게 만들고 또 돈이 필요할 땐 저한테서 받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놓고 결국은 그거를 제가 다 뭐 뇌물업자인 것처럼 완전 뒤집어 씌워버리더라고요. 저번에 저한테도 말씀 주셨잖아요. 정희석 씨는 배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이렇게 다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진실 밝혀진다 하셨는데 따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근데 왜 도망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왜 도망가세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또 기자 생활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 사람 처음 봤네요. 이미 수사기관과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또 확정했잖아요. 뇌물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때 제보했던 사람을 공익 제보자 상까지 줬어요. 언론에서도 모두 다 이 사람을 좀 의인처럼 이렇게 말해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정 씨의 주장만으로 이게 아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이 풀리지 않은 사건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장 씨의 최측근이던 박정태 씨가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증거로 인해서 사실 모든 퍼즐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그런 기분? 그냥 노조가 장군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하고 정희석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을까봐 처음에는 이제 염탐을 한 거죠. 여기서 조금 전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 씨입니다. 이 노 씨는 이 망구수산의 임원이었거든요. 노 씨와 장 씨는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횡령을 했는데 정 씨는 오랜 기간 동안 횡령 사실을 몰랐던 거죠. 당시에 이들은 이 정희석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이 망구수산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망구수산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이제 받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 모두 다 박정태 씨의 사무실에서 다 했습니다. 박정태 PC 같은데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었고 지금 와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노 씨는 본인 스스로가 장 씨의 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의석 대표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놨죠. 사실은 장 씨가 횡령을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털어놨는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개월 뒤에 이때 함께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사실 이른바 말하는 소위 감금 사건이죠. 이 박석대 씨가 제시한 통화 기록이나 통화 녹취나 이 증거들을 보면은 이건 애초에 그 스스로 노 씨가 경남 진주로 가서 정의석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노 씨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 장 씨 측으로 다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장 씨하고 논의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감금했다.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던 게 제가 이 현장에 왔을 때 이 장소가 기사에 났던 거하고는 완전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한적한 무슨 외진 곳도 아니고 기사는 사실 이제 소설이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 기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검 1502호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밀 서류부터 검찰 내부망, 개인정보까지 8일 동안 171장 사진에 담아서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찍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사건의 참고인이자 피의자가 이걸 찍었다? 사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장 씨는 경남 사천시 한 군납업체 뇌물 공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뒤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찍은 사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사관 책상에 놓인 PC 2대, 모니터엔 사건 관련인 전화번호와 정보를 적은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오른쪽 모니터, 수사 대상 업체 법인카드 내역을 담은 엑셀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장 씨는 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58장을 촬영합니다. 사실 좀 사진만 썼다면은 또 이 사진이 1502호실에서 안 찍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검사실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그런데 이 사진과 함께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이 장 씨와 노 씨가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신나가지고 얘기해요. 야, 그 가서 찍었잖아. 저거. 아, 너무 막 이렇게 되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170한장을 이렇게 뽑아서 프린트를 해서 봤는데 보면서 계속 감탄했던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찍었어?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찍었지? 야, 하다가 이제 뭐 수사관 얼굴이 나오니까 좀 약간 이제 되게 좀 놀랬죠. 수사관이 있네. 전 몰래 찍은 줄 알았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은 검사실에 가서 압수물도 가지고 나왔어요. 검사 방에 그 압수 자료가 딱 올려져 있던데. 하고 일단 장 대표 이제 쓱 보고 있는데.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나 봐. 방에 장 대표 혼자 남겨놓고. 거기서 서류 몇 장 뺐잖아.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냐? 뭐요? 이따가 들어오더니 이 서류 치워야 되겠다는데 서류가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서 갖다 놓더래. 대놓고 다 본 거네요. 저는 대놓고 한 거네. 자료도 좀 그게 이제 검사랑 한 편이야가 그 뜻이네. 장 씨가 가져갔던 이 서류는 그 장례식장과 관련된 21억짜리 차용증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이걸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자신의 이 민형사상 재판에서 이 방어용으로 사용한 거죠. 이걸 정희석이가 나한테 빌려준 거라고 해서 왕부에서 왔든지 정희석 왔든지 하여튼 나는 빌렸다 이거는. 근데 그 참조 직접 쓰신 거 아니잖아요. 직접 쓰신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제 저기 내까지 가져왔지 그냥. 그 검사실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조금 관리가 소홀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수사 기밀 관련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주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압수물은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거를 자기 민형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수사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이 장 씨의 진술 조서 5회를 보면요, 한 식당에서 이 육군 모 중령에게 돈을 줬다는 이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날 있었던 사람이
장 씨, 그다음 노 씨, 그리고 이 돈을 받았던 그 육군 모 중령, 그리고 정희석 씨입니다. 이 네 명이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술 조서 8회를 보면은 이를 번복해요. 그런데 이날 장 씨가 박정태 씨와 통화를 합니다. 이 다시 이 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 이 중령 이 날짜가 안 맞는다고 왜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검찰에서 이 정의석 대표가 이날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뇌물을 줬다는 날에 그 장 씨의 진술이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날짜를 가르쳐주고 진술조서 5회에서 했던 내용을 진술조서 8회에 가가지고 번복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문중령 그거 그대로 날짜하고 특정하자, 다시 한번 하자고. 왜냐면 이제 문중령 할 때 그때 정희석이가 두 번째 만날 때는 말일날 갚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 지금 짜고 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예 나한테 특정한 날짜하고 금액을 다 확인해주더라고. 장 씨가 진술조서 8회에서 그 육군 모 중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처음에는 정희석이 있었다, 나중에는 정희석이 없었다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이게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일주일 뒤쯤에 이날 이 뇌물을 받았다는 당사자 육군 모 중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바로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씨가 쭉 죽어가지고 야, 안 죽을 사람 죽어버렸잖아. 정희석이 죽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가 죽은 바람에 좀 여기서 좀 덮자, 큰일나겠다 싶어서. JTBC에서 서울중앙지검 1502호 이 검사가 현재 승진까지 해가지고 부장검사가 돼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승진을 시키는 조직이 검찰입니까? 저런 사진이 171장인데 그 중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수사 기밀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고검에서 5월 1일 날, 올해 5월 1일에 감찰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유출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이건 해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소주 한잔 먹고 말을 못하겠네. 저는 이제 뭐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회사도 잃고 제 측근도 잃고 뭐 친구 한 놈 때문에 제 인생 완전히 망쳤죠. 이란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제 영화예요. 이런 영화 같은 사건이. 이제 그 사람 손에 다 돌아난 거고. 진실이라는 거는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한 게 믿어졌을 때 그게 진실이 되는구나.